정말 바보 같은 짓들이었어요. 아니, 진짜 바보였나봐요. 이래서 뭐든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고 분명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그걸 무시하다가 4년 만에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. 그리고 진짜 가장 후회되는 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혹시 여러분도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주변에 투자를 알려줄 그럴 사람도 없다고요? 투자하기에는 이 모아둔 종잣돈이 부족한 것 같다고요?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?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. 제가 우연히 야간 알바하면서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단 3년 만에 300억 자산가가 되신 그분한테 직접 듣고 왔습니다.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, 그리고 그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릴게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딱 10분만 집중하세요. 이미 1000억 자산가가 되신 KR리츠의 송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진정한 부자는 부동산을 삽니다. 라고 말이죠. 그럼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는 이걸 겁니다. 진정한 부자. 그게 뭔데? 왜 부동산을 사라는 건데? 오늘은 이 궁금증에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진정한 부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백만장자? 억만장자? 아닙니다. 이분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란 바로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, 이걸 말하는 겁니다. 더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아도, 시간을 쓰지 않아도, 아끼며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. 그럼 이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?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부자, 그러니까 노력도 시간도 안 쓰는데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무언가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삶,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?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. 그럼 왜 부동산이냐? 이게 궁금할 겁니다. 만약에 이분이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면 투자에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, 주식 투자, 코인 투자, 펀딩 투자, 정말 많죠. 그런데 왜 하필 이 부동산 투자, 이걸 강조한 걸까요? 주식 투자로 또는 코인 투자로도 부자가 된 분들도 충분히 많은데 어째서 딱 이 부동산 투자냐, 이겁니다. 그건 바로 부동산 투자는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사실 저도 보면 엄청 가난했어요. 그 흔한 집도 없어가지고 창고 컨테이너에서 살았고 몇 년 동안을 1평짜리 고시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. 그렇기에 저도 이 돈에 대한 공부를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요. 이때 이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건 바로 주식 투자는 스스로 레벨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더 쉽게,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. 주식 투자의 경우 쉽게 말해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투자해도 그 대상이 나의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. 즉, 내가 직접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저 그 기업의 성장, 그 가능성만 보고 그 역량과 잠재력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돈만 투자할 뿐이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, 이 캐릭터가 허무하게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대주주가 돼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주장권이 생겼다면 직접 컨트롤도 가능할 겁니다. 그런데
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? 정말 만약에 그럴 돈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그 기업에 그런 큰 돈을 주고 대주주가 되려고 할까요? 여기서 반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번 볼게요.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직접 키우는 캐릭터와 같아요. 부동산도 분명 갑작스러운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부동산은 스스로 레벨업이 가능하다 했죠. 즉, 우리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다고요. 심지어 이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 게임의 운영자와 같아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게임이 망하는 걸 절대 두고 보지 않아요.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벤트라도 열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. 즉, 이 부동산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같이 지킨다고요.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. 개인의 경우 집이라면 인테리어를 통해 꾸며주거나 가게라고 하면 매출 상승을 도와줘서 결국 이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직접 끌어올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국가의 경우 자영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물가를 조정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해서 세금을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국가의 핵심인 이 국민의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아니, 이뿐만 아니라 이 의식주라고 말하죠. 이 필수 요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분야에 영향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일단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겠죠? 그럼 이건 이사 가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겁니다. 그럼 또 이사업체나 가구업체,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등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문제가 생기죠. 심지어 인구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는 지역 경제가 한 곳에 쏠리면서 다른 쪽에선 소멸도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든 국가든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.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 왜 해야 하는지,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건 알았어요. 그럼 당연히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럼 부동산 투자도 종류가 많은데 뭘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. 물론 부동산 투자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아무거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. 부동산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죠. 아파트, 분양권, 빌라, 오피스텔, 상가, 공장, 토지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딱 나한테 맞는 그걸 찾아야 해요.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가 잘 안 나올 겁니다. 나한테 맞는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따로 있다고요. 저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이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요. 그러면서 책도 100권도 넘게 읽어봤고 강의도 1000만 원 넘게 써봤고 그렇게 투자도 수십 번을 해왔습니다. 심지어 3년 전부터는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 방법을 다 공개하며 가르쳐봤어요.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더라고요. 이런 사람은 요런 투자가 어울리고 저런 사람은 요런 투자가 어울리네 라고 말이죠. 물론 100%라는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제가 수백 명을 보면서 그 빅데이터를 쌓은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냥 아싸리 이 검사표를 만들었어요. 성격 테스트 알죠? MBTI라고 하잖아요. 이처럼 내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이런 투자가 어울리더라 라는 걸 5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표를 만들었다고요. 아래에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
5초 만에 신청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지금 주고 있어서 따로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남겨놨어요.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5초 만에 받아보세요. 저는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찾아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